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법률 방어 전략이 좀 줄줄이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에 이어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가 됐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이 각하가 된 부분이 집행정지 신청이지 않습니까? 예. 이 집행정지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전공이라든지 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의대 증원을 하는 것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 행정처분을 그러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취소 소송을 한다고만 하면은 이게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취소가 될 때까지는 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라도 취소가 돼야 된다라는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언이 돼버리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일단은 정지를 해달라. 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증언이 되게 되면 입시 요강이 다음 달 말이면은 거의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라든지 원고 적격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증언 계획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법하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 각하를 했다는 것은 이게 뭐 소송을 검토해 보니까는 위법하지 않다 그러면 기각을 하는 것이고 예. 각하라는 것은 이 요건도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취소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뭐 이 교수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전공의 이 단체 이런 분들이 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럼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을 보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군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이 장이 일단은 이런 의대 증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처분의 대상은 이 학교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 교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처분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예. 또 그래서 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주장을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법률상에 다툼의 이익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 내가 어떤 전공을 받을 때 수련을 받을 때 양질의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제한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이 제한돼야 된다. 그런 법률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 법원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 이익이 객관적이라든지 개별적이라든지 직접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예. 줄줄이 이제 각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신청인 적격이라든지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각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의사들의 협회 쪽에서는 다른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헌법 소원인데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의 뭐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면 헌법 소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고 이 헌법 소원과 함께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일단 이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주세요라고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라면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원고 적격의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 헌법소원 쪽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교의 장이 이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학교의 장에게 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들이 헌법 소원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일단은 지금 입시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 가처분 뭐 정지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2000년대 이제 판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사법시험령 중에 이게 4년을 사법시험 1차를 이제 탈락을 하면 4년 동안 못 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헌법 소원의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그 정지 가처분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이라도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고 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다만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와 이번 사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었던 것이고 이번은 이제 의대를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인정이 됐었지만 이게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위법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 판결도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차관에 대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전공의들 1,360명 정도가 이 장관 그리고 차관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고 그 죄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주장의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이 형법에서는 123조에서 이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전공의 분들이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이 부분을 수련 병원의 병원장에게 사직 수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권리 행사를 방해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업무를 이제 강제 노역을 하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런 강제 노역이라든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런 좀 불이익 같은 것들이 뭐 강제 노역 금지라든지 뭐 기본권, 직업 자유에 위해서 직업 선택의 뭐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공수처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굉장히 뭐 악화 일로를 걷는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이 이 복지부 차관, 장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부 전공의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관계자 이야기는 공무원 거취를 병원의 복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의대 증언을 포함한 의료 개혁 자체는 이 뭐 차관, 장관 이런 뭐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특정인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25일이 되면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간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병원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의료 대란을 봉합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민법에 보면 660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의 이 고용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1개월이 지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자유롭게 이제 이게 효력이 발생해서 퇴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뭐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의료 업무를 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복지부에서 아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의료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공의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교수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 차이가 전공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예. 이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근로를 예. 하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기간을 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효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에는 또 이 국민의 보건에 굉장히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의료계와 정부 양측 모두 좀 어느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빨리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한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건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시간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4월 8일에 이제 20대 남성 2명이 이 여성 2명을 이 레지던스형 호텔에 이제 부르게 됩니다. 시간차를 두고 1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부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9일에 이 여성분들 중에 한쪽 가족이 이 여성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실종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어디에 갔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4월 10일 오전 7시경에는 이 여성의 CCTV 이런 기록을 통해서 택시를 탑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호텔로 갔구나, 이 레지던스형 호텔로 갔구나라는 걸 특정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4월 10일 오전 10시경에 경찰이 이 호텔에 이제 객실 어디에 묵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객실에 가서 그 문을 두들겼더니 남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게 이 여성이 지금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서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여성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그 여성이 잠깐 밖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1층에 내려가서 CCTV를 다시 확인하려고 내려가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남성 그 방에 있던 남성 2명이 1층으로 추락하면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객실에 들어갔더니 여성 2명이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던 거죠. 그렇다 예. 보니까는 현재 이 경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 가능성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경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황 알려진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 2분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예. 남성 2사람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 이 나중에 도착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그 여성분의 지인에게 이 남성들이 텔레그램으로 오빠 나 600에서 700만 원만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확인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화를 해서 이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여성분이 일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한 600~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남성이 거절을 한 겁니다. 돈이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다만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뭐 종결이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이 남성 2사람만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지금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남성들 외에 또 다른 뭐 공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다른 뭐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가 연루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조금 더 빨리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성인의 경우에는 이 실종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종으로 보기보다는 가출로 일단은 조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찾는 게 조금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실종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 반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뭐 누군가는 정말로 내가 이 집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가출을 했는데
이 실종법에 의해서 소재가 파괴될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 이 법을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예. 논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조금 통과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이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야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였어요. 여기에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 기계 판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먼저 ABS 시스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야구를 보시면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공을 못 쳤을 때 이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에 대한 이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ABS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설명을 드리면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파악해 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화면에도 이제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가 나오고 음성으로도 알려주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음성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심판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예.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판진의 이제 대화가 공개가 돼서 논란인 건데요. 심판진이 뭐 조작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예,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지난 14일에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3회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NC의 이재학 선수가 공을 던졌어요. 예. 두 번째 공을 던졌는데 이 부분 이제 볼 이렇게 판단이 납니다. 심판이 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NC 측 태블릿에는 스트라이크였다고 나온 거예요. 이 ABS 시스템에. 예. 그렇다 보니까는 항의를 하게 됩니다. NC 측에서 이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왜 볼이라고 했느냐? 예. 라고 했더니 이 심판들 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고 그 내용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이민호 1루심 심판이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볼이라고 음성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빠져나갈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문승훈 주심이 지직거리고 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또다시 이민호 1루심 심판팀장이 같았다가 아니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볼이라고 나온 게 아닌데 이 실수를 조금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결국에는 볼로 인정이 되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시스템은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는데 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고 예.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징계위원회가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예. 직무가 배제돼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회부가 됐는데 중징계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조치가 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사안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이번 사안이 결국에는 이 태블릿의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도 그 음성에 이제 심판분들이 듣는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에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는데 볼이라고 실수를 하고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거짓말로 말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징계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부분 관련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징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진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음성 수신기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신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하고 나서도 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태블릿은 스트라이크라고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볼로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볼이 아니라 스트라이크였다고 한다면 심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수가 다음 공을 던지기 전에 이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미 공을 3번 던진 다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팀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태블릿에 화면이 뜨는 게 그 음성보다 느린 거예요. 음성은 바로 던지면 ABS 시스템에서 볼 스트라이크 음성으로 바로 나오는데 예. 태블릿에서는 한 2-3번 정도 공을 던진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는 이 기간이 늦었던 건데 예. 차라리 이 소리 자체가 각 팀에 이렇게 있으면 더그아웃에 있으면 거기서 바로 듣고 만약이라도 볼이라고 나왔는데 스트라이크라고 심판이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불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KBO에서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